충격,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이었는데 석 달 후 신장 기능이 절반으로 사망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의 콩팥을 이토록 조용하고 빠르게 갉아먹었던 걸까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매일 아침 수많은 한국인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치명적인 습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신장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평생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 분이라면 단 1초도 놓치지 말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겪었던 67세 박광수 어르신의 충격적인 사례를 통해 그 무서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큰 병 없이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아침 6시면 기상해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아침 식사로는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로 소박하게 해결하셨죠. 가끔 무릎이 시큰거릴 때 약국에서 구입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하나 드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이 정도 아침 루틴이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셨다가 박 어르신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콩팥 기능이 정상의 2분의 1 수준인 5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1명, 가까이가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그중 90%가 본인의 질병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몸이 뚜렷한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박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피곤함을 나이 탓으로 돌리셨고, 가끔 얼굴이 붓는 현상은 전날 물을 많이 마셨거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이 침묵의 장기에 매일 아침 상처를 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그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한국인의 아침 습관 4가지. 그리고 이 습관을 생명을 지키는 루틴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이 완전히 망가지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일주일에 3번씩 4시간 동안 병원에서 투석이라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평생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박 어르신도 제 진료를 통해 습관을 교정하셨고, 현재는 투석 걱정 없이 안정적인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세밀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 한번,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 어르신이 수십 년간 반복했던 4가지 치명적인 아침 습관의 숨겨진 위험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습관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습관은 공복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엔세이드 계열 약물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아침 식사 전에 이부프로펜 성분이 들어있는 흔한 진통제를 빈속에 드셨다고 합니다. 당장 통증을 빨리 잡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콩팥에 가해지는 최악의 폭탄 투하와 같습니다. 엔세이드 진통제는 우리 몸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보호하여 적절한 혈류량을 유지하게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 물질이 차단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특히 밤새 수분을 잃어 이미 탈수 상태인 콩팥에게는 급성 신손상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엔세이드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 중 35% 이상에서
신장 수치에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기상 후 세수를 하고 바로 신문을 보시거나 커피를 드셨습니다. 무려 8시간 이상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은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을 계속해서 잃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혈액이 끈적하게 농축되어 있고 콩팥 혈류량은 줄어든 탈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콩팥은 수분을 아끼기 위해 소변을 초고농축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칼슘이나 요산 같은 노폐물 성분들이 뭉치면서 신장 결석이 생길 위험이 5배 이상 폭증하게 됩니다. 콩팥 결석 환자들의 상당수가 아침 수분 섭취가 극도로 부족했다는 연구 결과는 이 습관의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세 번째 습관은 짠 국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의 식탁에는 항상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처럼 짠 국물이 필수였습니다. 이 국물 없이 밥을 드시는 것을 상상할 수 없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먹는 찌개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1500mg에서 200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인 2000mg을 아침 한 끼에 거의 다 채워버리는 수준입니다. 왜 짠 음식이 콩팥을 망가뜨릴까요?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 즉 삼투압을 이용해 우리 몸의 수분을 혈관 속에 가두어 둡니다. 마치 고무호스에 물을 가득 채우면 압력이 높아지듯이 혈관에 물이 넘치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치솟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콩팥에는 혈액을 거르는 200만 개의 미세한 사구체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들은 아주 섬세한 그물망과 같습니다. 이 그물망의 높은 혈압이 끊임없이 강한 압력으로 가해지면 필터의 미세한 구멍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의 충격은 견딜 수 있지만 매일 아침마다 이 강한 압력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결국 필터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가공식품으로 간편하게 끼니를 때우는 것입니다. 바쁜 아침, 박 어르신은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자주 구워 드셨습니다. 간편하고 맛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 콩팥을 파괴하는 숨겨진 독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 인산염 첨가물입니다. 햄 소시지, 핫도그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에는 보존기간 연장과 맛 개선을 위해 인공 인산염이 다량 들어갑니다.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이는 우리 몸의 40%에서 60% 정도만 흡수되지만 인공적으로 첨가된 인산염은 무려 90%에서 100% 가까이 흡수되어 버립니다. 콩팥은 이 엄청난 양의 과도한 인을 배출하기 위해 극심한 과부에 걸리게 됩니다.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중인 수치가 상승하고 이 인이 다시 콩팥을 더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무서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박 어르신은 이 4가지 습관을 30년 넘게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셨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아침 콩팥에 미세한 상처를 누적시키셨던 것입니다. 결국 기능이 50%까지 떨어진 후에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습관을 반복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안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진통제나 짠 음식은 저녁에 먹으면 괜찮고 왜 하필 아침에만 특별히 더 위험한 걸까요? 박 어르신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원리를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밤사이 8시간 금식 후의 신체 상태입니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우리 몸은 적어도 10시간 이상 음식과 물의 공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끊임없이 호흡하고 땀을 흘리며 수분을 소실합니다. 그 결과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혈액이 걸쭉하게 농축되어 마치 물을 적게 넣고 끓인 찌개처럼 됩니다. 혈액이 농축되면 콩팥으로 공급되는 혈류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콩팥은 1분 동안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의 4분의 1을 처리하는 기관인데 혈류량이 부족해지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취약해진 상태에서 공복 진통제를 복용하면 혈관 보호 물질까지 차단되어 콩팥이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침이 바로 코르티솔 호르몬이 최고치를 찍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지만 사실은 우리 몸을 깨우고 활동을 준비하게 하는 각성 호르몬입니다. 보통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분비량이 가장 높게 치솟습니다. 이 코르티솔은 혈압을 미세하게 올리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듭니다.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르티솔이 최고치에 도달한 상태에서 짠 음식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이 혈압을 더욱 끌어올려 이미 긴장해 있는 콩팥 혈관에 과도한 압력이 가중됩니다. 이는 마치 이미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을 더 세게 잡아당겨 곧 끊어지기 직전의 상태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콩팥 필터인 사구체의 손상 기전을 이해해야 합니다. 콩팥에는 약 200만 개의 사구체 필터가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교한 정수 시스템을 담당합니다. 이 필터들은 고혈압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필터를 이루는 세포막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구멍을 통해 원래는 빠져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단백뇨의 시작입니다. 초기에는 미세해서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터가 더욱 심각하게 손상되고 결국 거품료로 육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박 어르신도 나중에야 소변에 거품이 좀 있긴 했지만 단순한 세제 때문이겠거니 하고 무시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미 콩팥 필터가 위험하다는 긴급 신호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콩팥의 특성인 침묵의 장기라는 점입니다. 콩팥의 기능은 EGFR이라는 수치로 측정하며 정상은 90 이상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수치가 50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거의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콩팥은 워낙 여유분이 많은 장기라 절반만 남아도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증상이 없으니 계속 나쁜 습관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어느 순간 갑자기 기능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도 EGFR 48이라는 심각한 상태에서야 발견되었습니다. 담당 주치의는 한 달만 더 늦었어도 투석 단계로 넘어갈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콩팥도 간처럼 재생이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만성 콩팥병으로 인한 손상은 기본적으로 비가역적입니다. 한번 망가진 사구체 필터는 다시 복구되지 않습니다. 간혹 뉴스에서 콩팥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탈수나 약물 같은 일시적인 원인으로 인한 급성 신손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성은 원인을 제거하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만성은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악화 속도를 늦추는 것뿐입니다. 박 어르신이 담당 선생님께 다시 좋아질 수 없냐고 물으셨을 때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생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콩팥은 회복은 안 되지만 유지는 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아침 습관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습관들을 바꾸어 콩팥을 지킬 수 있는지 박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하셔서 효과를 보신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4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정확한 검사입니다. 콩팥병은 증상이 없어도 미리 체크할 수 있습니다. 3가지 검사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소변 미세 알부민요 검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로는 아직 정상이더라도 소변에서 미세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필터의 초기 손상을 가장 빠르게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혈액 크레아티닌 검사입니다. 이 수치로 콩팥 기능 점수인 EGFR을 계산합니다. 90 이상이면 정상 60 미만이면 주의 30 미만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콩팥의 모양이 정상인지 혹시 물혹이나 다른 구조적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 습관 교체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가지만 기억하세요. 습관 교체. 첫 번째, 눈을 뜨자마자 물부터 마십니다. 세수하기 전에, 커피 마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인 200ml를 먼저 드세요. 밤새 농축된 걸쭉한 혈액을 물게 희석시켜 콩팥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침대 옆 탁자에 물병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습관 교체. 두 번째 진통제는 절대 공복에 먹지 마십시오. 반드시 아침 식사 후에 복용하시고 가능하다면 콩팥 부담이 훨씬 적은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로 약을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시다면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약물 교체를 요청하십시오. 박 어르신도 약을 바꾸셨고 식후에만 드십니다. 습관 교체. 세 번째, 아침 식사를 저염식으로 바꿉니다. 짠찌개 국물 대신 맑은 된장국이나 미역국으로 바꾸시고 국물은 밥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김치도 드시기 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나트륨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 대신 계란찜이나 두부 한 모를 드시는 것이 콩팥에 훨씬 이롭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제 아침에 계란찜과 채소 구이로 식사를 하신답니다. 처음에는 싱거워서 힘드셨지만 이 주가 지나니 몸이 적응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개운해지셨다고 합니다. 습관 교체. 4번째, 모닝커피는 식후로 미루십시오. 공복 커피 자체가 모두에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은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음식물이 위장에 있을 때 카페인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압 변화도 완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박 어르신도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커피 한 잔을 드십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의 아침 30분 루틴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6시 기상 후 바로 물 한 컵, 6시 10분 세수 및 스트레칭 6시 20분 저염 아침 식사, 6시 50분 식후 커피 한 잔 끝입니다. 박 어르신이 이렇게 습관을 바꾸신 지 석 달 만에 얼굴 붓기가 사라졌고 혈압은 140에서 120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EGFR 수치가 48에서 51로 4포인트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보통 수치가 떨어지기만 하는데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지만 상승했다는 것은 콩팥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안정 단계에 들어섰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박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단일 주일만 참고 버티니 몸이 적응했고 한 달이 지나자 오히려 전보다 더 가볍고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요. 지금은 투석 걱정 없이 손주들 얼굴 보면서 행복하게 사신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거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큰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핵심 3줄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공복 진통제 물 안 마시기 짠 국물 가공식품. 이 4가지가 콩팥을 소리 없이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둘째, 아침 시간은 밤사이 탈수와 코르티솔 분비로 콩팥이 가장 취약한 시간대이므로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눈 뜨면 물 한 컵 진통제는 식후 저염 식사 커피는 식후 이것만 바꾸어도 여러분의 콩팥을 평생 지킬 수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에 잠깁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지킨다면 평생 건강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현재 6개월째 새로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검사에서 eGFR이 53으로 또 상승하셨다고 합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이 정도면 투석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관리하세요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박 어르신이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잘못된 습관으로 콩팥을 망가뜨렸는데 고작 몇 달의 노력으로 이렇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줄은 몰랐다고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천만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지 않지만 망가지기 전에 지키면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정화하며 평생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주변에 아침 습관 때문에 콩팥 건강이 염려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투석 없는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43세가 넘으시면 1년에 한 번은 콩팥 기능 검사를 반드시 받으십시오. 소변 검사 5분, 혈액 검사 5분, 총 10분이면 끝납니다. 이 10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컵 마시는 것, 짠 음식 조금 덜 먹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콩팥 건강하게 지키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